이상한 알베르게 2 36번째 날 포르토마린 팔라스 데 레이 230페이지. 간밤에 비가 쏟아지더니 아침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빗줄기가 많이 약했다. 오늘 정오가 지나면 비가 그칠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나는 안심했다. 출발하기 위해 장비들을 챙긴 후 우비를 걸쳐 입고 알베르게를 나섰다. 포르토 마린을 벗어나자 숲으로 이어진 오르막길이 나왔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오르막길은 낙엽과 진흙이 뒤엉켜 있어 매우 미끄러웠다. 촬영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낙엽을 밟아 미끄러질 수 있어 나는 조심조심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얕게 깔린 안개 사이로 잔잔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우비를 두드리는 빗줄기 소리와 촉촉한 안개 속 나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나는 이 순간을 그냥 지날 수 없었다. 때마침 순례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아스팔트 길이 나왔는데 이 길은 오스피탈 마을로 연결되었다. 다리를 건너니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시원하게 뻗어있는 길이 보였는데 군데군데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 꽃들을 보자 마음이 포근해졌다. 그때 특이한 십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라메이로스 크루세이로였다. 이끼가 낀 십자가 위에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망치와 못, 가시관 등이 어지럽게 조각되어 있었다.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랜 세월과 고난이 느껴졌다. 그리스도는 당시 어떤 기분이었을까? 두려웠을까? 그도 사람이었는데 억울한 마음은 없었을까? 왜 누구의 고난은 더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누구에게나 고난은 공평하게 주어지나?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팔라스 데 레이 마을에 있는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이곳은 레스토랑과 알베르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나는 많이 허기가 졌다. 그래서 체크인 하기 전에 1층 레스토랑을 먼저 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었는데 여느 고급 레스토랑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맛이었다. 특히 사이드 메뉴로 주문한 이 지역의 특산물인 치즈가 아주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체크인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소화도 시킬 겸 마을을 잠시 둘러보며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시청을 시작으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팔라스 데 레이는 왕의 궁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는데 그동안의 생각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었다. 페이스북. 나는 이제 나만의 순례길을 걷는 의미를 찾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정한 인생길인 것 같다. 뜻하지 않게 온 촬영지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나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 질문 알베르게를 하나씩 거쳐갈 때마다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인생의 고리가 하나씩 풀려나갔고
그 답변들로 인해서 갇혀 있었던 나의 사고가 하루하루 확장되고 있음을 느낀다. 확장된 사고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배운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최근 받았던 답변지에서 한국이 미국의 난민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힘이 있다고 하니 가히 놀라웠다.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도 내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나의 고민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이제는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이는 것마다 탐구할 소재가 되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들은 그 주제가 다양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듯 했다.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답변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답을 주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맥락일 수 있을까? 사람을 이롭게 하라. 생각의 질을 높여라.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놀라웠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티아고로 향하는 이 길에 답변을 준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 같았다. 마음의 동행이랄까? 아, 맞다. 카레온에서 노래 부르는 수녀님이 종이별을 주며 항상 따스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는 별인가? 지금까지도 오롯이 혼자 걸어왔던 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충만감이 느껴졌고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내일 목적지인 멜리데까지의 길을 살펴보았다. 멜리데에는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있어서인지 지도 앱에 멜리데라는 글자가 보이자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기했다. 그저 지도 앱일 뿐인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다. 나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감은 눈꺼풀 위로 멜리데라는 글자가 떠올랐고 묘한 설렘을 품은 채 잠에 빠져들었다.